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깨싹물질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깨싹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도 이 채취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하실 텐데, 분석 영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용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깨싹물질 분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벤젠을 설정을 해서 벤젠을 사례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벤젠을 분석하는 방법, 정량하는 방법, 벤젠이 우리가 채취한 시료에서 얼마만큼 양이 검출이 되는가, 이것들까지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면 이제 깨싹물질 분석은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깨싹물질 측정 또는 분석, 이 과정이 모두 끝나죠. 거기에 덧붙여서 깨싹물질을 분석하는 기계 원리하고 용어까지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이란 것이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런 용어들을 접할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이제 좀 딱딱하긴 하더라도 기사 시험이나 또 다른 전문적인 과정에서 분석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유해물질 농도가 나오는 데 있어서 한 절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과정에서의 이런 기술, 원리, 이런 정도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농도,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정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사실 완벽하게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발생부터 마지막 정량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언급되는 개념, 또 원리, 용어들을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만 하면 분석이 다 완료가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론, 원리를 배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뭡니까? 결국은 시료 성분을 분리하는데, 가스물질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분석의 기법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을 통해서 시료 성분을 분리를 하는 것이죠. 시료 성분들이 이제 복합물질로 여러 개 돼 있기도 하고 또 단일 물질로도 존재를 하긴 하겠지만은, 과연 이 깨싹물질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얼마만큼 채취되었는가를 분석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료가 고정상을 지나가면서 흡착도 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분배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일정 길이의 고정상을 지나가면서 이제 분리가 되죠. 물질별로 분리가 확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출기에 다다르면은 이 성분들이 검출기에서 띠 모양으로 인식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얼마만큼의 양이 분석이 된다, 정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원리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 용어들, 이동상이니 고정상, 또 주입구, 또 분석 근거물에서 나오는 크로마토그램, 또 리텐션 타임, 지체 시간, 또 분해능,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최소한으로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고 개념이니까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깨싹 물질 중에서 분자량이 조금 작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증기화되는 물질들, 화합물들을 분석할 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 장치는 똑같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동상이 있고 주입구가 있고 또 고정상이 있고 디텍터, 검출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도 동일한 구성 장치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구성 장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 중요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류를 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죠. 아주 약자로 표시하면 GC.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습니다. L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기체인 경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고 액체인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모두 이해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장치가 동일하고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을 몇 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 분석계 분석 원리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이제 분석 기기입니다. 가스학 물질을 분석하는 건 동일한데 질량 분석기,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스학 물질을 분석하는데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를 분석할 때 또는 공기 중에 가스학 물질을 분석했었는데 정말 여기에는 무슨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미지의 성분, 알고 있지 못한 성분을 분석할 때 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분석 원리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HPLC하고 이온 교환에 의해서 분석하는 두 가지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원리, 또 현장을 방문해서 기기를 보면서 구성 장치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이제 가스학 물질을 정량을 하게 됩니다. 그 양을 알아내죠. 최종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분석 과정은 유해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도대체 있느냐, 이 정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가스학 물질의 양이 정량이 되느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벤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량선을 작성하고 또 유해 물질의 양을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질량 분석의 그 기능과 그 중요한 기능, 원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unknown sample, 알고 있지 못한 성분의 가스학 물질을 분석할 때 사용됩니다. 물론 그 성분도 알 수 있고요. 성분을 안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양이 존재하는지 정량 모두 가능합니다. 분석의 원리는 시료 분자를 전자 빔에 의해서 이온화를 시킵니다. 모두 이온화를 시키죠. 이온화를 시키게 되면 각 성분이 이온의 질량대 전하의 비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량 스펙트럼의 특성, 이것들을 이제 그 매스의 질량 분석기 내에 있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DB화된 그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성분을 알고 있지 못한 성분을 알고자 할 때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기능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성분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사실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가스학 물질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그 시료를 샘플링해서 그 질량 분석기 내에 있는 전자빔에 이제 쏘아줍니다. 쏘아주면 전자빔의 온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되면 각 이온마다 질량대 전하의 비가 각각 고유하게 드러납니다. 그 질량대 전하의 비에 따라서 각 성분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각각의 이제 성분의 그 스펙트럼, 고유한 어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지문과 같은 특성이죠. 그 스펙트럼이 고유하단 말이에요. 그 스펙트럼의 형태하고 시료의 스펙트럼 형태하고 이 질량 분석기 내에 저장된 도서관이죠. 도서관 내에 있는 각 물질별로 그 스펙트럼의 특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 일치도라고 하는데
그 스펙트럼이 비슷한 경우, 이것은 예를 들면 97%의 일치도로서 예를 들면 벤젠이라고 한다, 또는 톨루엔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성분을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의 성분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성분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질량 분석기는 이제 실제 또 현장을, 실험실을 방문해서 질량 분석기의 모양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다른 크로마토그래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흡착과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검출하는 기능들이 조금 틀립니다. 질량대 전하의 비로 검출을 해서 질량 분석기 내에는 분광학적 스펙트럼의 이론적인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서 일치도에 따라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 실험실 가서 연구원으로부터 분석 기기의 구성 장치 또 분석 원리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GC-MES는 미지 시료 중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성 분석이 가능한 분석 장비입니다. GC에서 분리된 성분이 MES 내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 MES의 이온 소스에서 더 작은 이온으로 쪼개지거나 이온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M/Z, 즉 질량대 전압비가 생성이 되고 그 고유한 질량대 전압비에 의해서 MES 스펙트럼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된 MES 스펙트럼과 DB 안에 있는 MES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어떤 물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